무고죄는 우선 아셔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지 않아요. 좀 안타까운 일인데 반대로 무고가 성공을 해서 이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얼만큼 고통을 받을지 가늠할 수도 없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무고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반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반복해서 계속 무고를 하거나 좀 악의가 지나치다면 실형도 나오기도 하는데요. 통상 초범들이 한 무고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질문자분의 사안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네요. 식품관계법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. 전 직원분들이 두 가지를 신고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. 직원분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간 근무를 하셨다면은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질문자분은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신고를 했네 이렇게 본다면 무고죄가 될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제 판단으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법령들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당히 양도 많고요. 전문적인 내용도 많아요. 신고를 했던 직원분들이 반드시 법 위반 사실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도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사안이 인정이 된다면요 무고죄로 처벌을 안 받아요.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신고하는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이 범죄 행위가 맞고 법률 몇 조 몇 항에 위반되었고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조금이라도 안 맞을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누가 범죄를 신고하겠습니까? 그래서 무고죄에는 좀 제한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아쉽게도 식품관계법령과 관련해서는 무고죄 성립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제 또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근무를 과다하게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특별한 외부의 사정이 아니라 본인이 한 근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거든요. 그 신고한 직원분은 매일 자기가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정상적인 근무 시간 내에서만 일을 했다 이런 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건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고 하는 무고죄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 부분은 이미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. 식품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죠. 근데 나는 6시 퇴근했지만 신고를 할 때는 밤 10시까지 일을 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 건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신고 내용과 질문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 부분은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어요. 변호사님, 무고죄가 맞고소 형식입니까? 아니면 하나가 고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처벌을 받았을 때 억울해서 다시 그 대응을 하는 게 무고죄인가요? 무고죄라는 것이 이제 통상 고소라고 하는 고소나 혹은 이제 범죄 사실의 신고를 이제 통틀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범죄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공모서에 대한 신고가 무고죄 요건입니다. 그러면은 그 요건에 제한이 없는 거죠.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 나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성범죄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진행 경과가 좀 다르게 갑니다. 예를 들어서 일반 폭행 사건에서 누군가 고소를 했고 내가 막 대응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수사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누구 말이 맞고 누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.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무고죄를 같이 수사하거나 우선해서 수사해 주지는 않습니다.